네, 뉴욕 증시 상황도 들어보죠.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자, 뉴욕 증시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인데 간밤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의 주요 지수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0.46%, S&P 500이 0.30% 오르는 반면에 이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이유 월가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The markets are being moved today again by interest rates, as they have been,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And so today we see those interest rate sensitive assets, obviously like bonds, but also like growth stocks, the growthier side of the market. It's down around 2.5% today. It's falling quite a bit. 네, 통상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린 건데요. 이 나스닥 지수에서도 보시면 이 엔비디아나 AMD, 퀄컴 같은 이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키운 반면에 넷플릭스나 알파벳, 아마존 같은 빅테크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주들만 좀 흐름이 다른 모습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8% 예. 가까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수출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31일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26일 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엔비디아 좀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타격이 좀 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가운데서 AI용 반도체인 A100과 H100 등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만 4억 달러, 그러니까 약 5,400억 원어치의 물량을 중국에 수출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특히 이번에 수출이 금지된 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양대 매출 축은 이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빠른 성장세를 좀 보였던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미국에서 뭐 이런 조치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일단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이 되지만 엔비디아의 러시아 고객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AMD 역시도 AI용 반도체인 AMD 인스팅트 MI250이 동일한 규제를 받았는데요. 이 영향으로 AMD 주가 보시면 역시 2.99%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AMD의 경우에는 전 세대 제품이죠. MI100 수출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충격이 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뭐 중국향 물량이 좀 상당한 모습인데 이번 규제는 그러면 중국에만 수출이 좀 제한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도 좀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무기 개발이나 정보 수집 같은 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인공위성을 촬영한 이미지나 또 정보당국이 감청한 채팅, 이메일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군사용 첨단 컴퓨팅 기술에도 두 기업의 반도체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반도체가 없을 경우에는 AI 기술의 핵심인 이미지나 음성 인식, 또 자연어 처리 같은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AI 역량이 이번 조치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도 확인을 했다시피 일단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역시나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이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네요. 네, 일단 미국은 사실 이번 조치뿐만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중국과의 규제를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네. 미국은 최근에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대만 등과의 치포 동맹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나 기술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것에도 서명을 한 바 있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번에는 자국 기업의 수출길까지 동원을 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의 피해까지 감수한다라는 입장인데 좀 반발은 없습니까? 일단 있죠.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이 정부가 중국에서 이
H100 AI 칩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H100 칩 개발에 필요한 수출, 재수출 및 국내 이전도 승인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AI 칩은 수출이 불가능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은 용인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엔비디아의 승리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탈중국을 위한 유예 기간을 준 것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짧게 질문을 드렸지만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이 지금도 사실 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아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1.9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 경제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우려되는 시점이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악재입니다. 특히 간밤에는 2.35% 떨어진 퀄컴에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아미, 퀄컴이 최근에 인수한 누비아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퀄컴은 또 어떤 이슈인가요? 네, 쟁점은 이 퀄컴이 지난해 인수한 누비아의 칩 디자인을 퀄컴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는데요. 네. 이 암은 누비아가 자사의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설계를 했으며 퀄컴이 같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유사한 CPU 설계를 시도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퀄컴이 자사의 허가 없이 누비아의 칩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상표권 침해라는 건데요. 퀄컴은 누비아를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칩 전략의 핵심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누비아가 라이선스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 AMD, 퀄컴 이렇게 일제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군요. 네, 하지만 이 반도체주 가운데 마이크론은 좀 유일하게 1.2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날 마이크론은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즈 메모리 칩 제조 시설에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 약 우리 돈 2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마이크론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과학법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만 보자면 반도체주 중에서도 좀 흐름이 엇갈린다라는 건데 월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주에 대해서 악재가 좀 겹치면서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티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데인리는 반도체 업황이 10년 만에 최악의 하강기로 접어들었다면서 반도체주가 25%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전망 좋지 않습니다. 스테이시 레스건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 210달러에서 180달러로 30달러나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 관련 매출이 4억 달러나 줄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미중 갈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미중 갈등의 타격이 마치 엔비디아 등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We should not have a centrally planned economy where politicians decide where capital is allocated. We want the free market making those decisions because then you have an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to their highest and best use. When the government interferes, you get a less than optimal allocation, and so everybody loses.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해, 또 전 세계 산업과 공급망의 안전을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도 우려하는데요. 제프리스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극단적인 조처 이전에 단계적으로 효과부터 평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계감 있는 월가의 의견들 나오고 있다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